4명의 여학생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어로 말을 하네요. 그러자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이 갑자기 발을 굴려 달려와서는 뻥 하고 축구공을 발로 찹니다. 저러다가 한 여학생의 머리에 공을 맞을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어를 듣고 적개심을 느낀 걸까요? 바로 옆은 찻길이고 피할 틈이 없습니다. 여학생의 눈이 공포로 질리려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학생이 이 공을 몸으로 막아내줍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멀리서 이를 보고 있던 공을 찬 학생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4명의 친구들과 늘 무리지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영상을 본 뒤로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되었어요. 가깝지만 한 번도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는데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 잘생긴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과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어느 날 저희는 결국 방학 때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얼핏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과거 일본과의 역사 때문에 일본인을 혐오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리고 약한 여학생 4명이서 과연 여행을 가도 되는 걸까 싶은 고민이 끊임없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결국 저희는 서울에 가기로 결심했고 이를 기다리며 여행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희는 공항에서 대기를 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더 자세히 구글링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몰랐는데 일본이 한국의 땅을 빼앗기 위해 잔혹한 식민 지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대와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과거였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참혹하게 괴롭히고 죽였을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고 화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모두 평화를 되찾았죠. 물론 아직 일본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슬프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하였지만 비교하자면 일본보다 훨씬 더 최첨단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건물이나 가게 등도 그렇고 간판이나 시설물 등도 모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었어요. 올리브영에서는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화장품과 마스크팩 등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서 한바탕 쇼핑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라면 편의점에서 필수 코스로 먹어줘야 하는 바나나 맛 우유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와이파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로밍을 하지 못하고 미리 정보만 알아왔던 저희는 막상 지하철에 올라타자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엄청 빠르다는 것.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안전하게 숙소가 있는 지하철역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맛집과 귀여운 카페, 베이커리 등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렇게 제잘되며 지하철역에 내린 저희는 숙소를 향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와이파이로 미리 지도를 다 캡처해뒀던 터라 무리 없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죠. 모든 곳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신기해. 를 연발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저 멀리서 누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끔 그쪽을 바라보니 체육복을 입은 남학생 여러 명이 공놀이를 하다 쉬는 중이었던지 앉아서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라? 갑자기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다다다 달려와 공을 뻥 차는 겁니다. 네?
놀라는 틈에 공이 어느새 제 코앞까지 날아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그냥 맞는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는데 뭐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다행스럽게도 공은 저 멀리 날아가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아까 공을 쳤던 남학생이 어느새 바로 앞까지 달려와서는 괜찮냐고 연신 물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영어로 소통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제 뒤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공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러다 실수로 저를 향해 공이 날아오게 된 것이었고 제 뒤에 있던 그 친구가 달려와 공을 막아냈다더군요. 뭐야, 일부러가 아니었잖아 하며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니 맛있는 간식을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떡볶이 전문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에게 떡볶이와 감자 핫도그를 사주었어요. 아, 이거 일본에서 정말 인기 많은 건데 라고 하자 학생들은 신이 나서 웃더군요. 비록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가 뒤섞이며 서투른 대화가 오고 간 것이었지만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고 있자니 어느새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탕후루를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우리를 떠나갔어요. 마지막엔 서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공유하고 마팔까지 맺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으로 일부러 저를 해코지 한 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죠. 음식점에 가서 부대찌개와 계란말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무침과 부추전, 콩조림과 양배추 샐러드, 미역줄기 무침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우리는 부대찌개와 계란말이를 시켰는데?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끊임없는 반찬들의 등장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시킨 부대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그냥 주는 무료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친구 집에 놀러 온 게 아닌데 말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한국의 반찬을 무료로 모두 맛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보다 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비교적 일본의 반찬보다 여러 가지 맛들이 나더군요.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색다른 경험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한국에서만 사셨다면 여기서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한국에는 어딜 가나 공중 화장실이 있답니다. 설마 이런 곳에까지 있겠어? 하는 곳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된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별로 없는 공원이라든지 하는 곳에서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모두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이걸 관리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한 구역의 위생 담당자 한 명이 그 구역에 있는 모든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일본도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모두 화장실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 퍼져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국인의 친절한 심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은 정말 안전합니다. 일본에서는 밤늦게 여학생들끼리 돌아다니기가 무서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번화한 거리라도 호스트바 등에서 자꾸만 말을 걸거나 건드리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은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괜히 쳐다보거나 말을 걸어오는 일조차도 없더군요. 혹여라도 불편함을 느낄까 일부러 더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심하고 늦은 밤까지 아름다운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한국인들은 소문처럼 정말 잘생기고 예쁘더라고요. 짧은 여행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멋진 장소들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요. 비록 조금은 매웠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비행기 앉아창 밖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돌이키며 한국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이던 그날의 제가 말이에요. 어쩌면 이래서 우리는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 배워 한국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공감의 분노를 느끼고 한국인들을 만나 한국인분들의 민족성과 성숙한 인격에 대해 경험했듯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국과 어떤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으며 또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말해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이겠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한국 또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안녕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